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한 희망 복원 위크 일부 힘차게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면서 마무리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줬습니다만 기대했던 만큼의 상승폭은 나오지 않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4% 내린 696.05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면서 700선이 또다시 무너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 역시 하락 마감했던 코스닥 시장이었고요. 자, 지금 우리 시장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 혼조세를 보였던 이유,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경계 심리가 상당히 강해진 모습이 오늘 시장에서 포착됐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시간으로 밤 11시, 잠시 후에 11시가 되겠죠.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경계 심리가 이렇게 유입이 됐던 오늘 시장이었는데, 요즘 시장 보면 어제는 물론 시원한 반등이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가면 또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이 이어지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 계좌를 꾸려나가야 하고 앞으로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들, 어떤 섹터들을 지켜봐야 하는지까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들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분들 지금 종목에 대해서, 계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민들 저희 희망 복원이 그 3부까지 문 활짝 열려 있으니까 종목 고민들 많이 털어놓으시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투자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까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 언제나 가장 빠른데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종목 고민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자, 전화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주시면 최대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찾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 실시간 방송화면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이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어떤 부분이 현재로서 가장 고민이 되는지도 적어주시면 저희가 중점적으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또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목이 고민이 아니라 이 종목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100번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역시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하게 될 텐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이무학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코스피 시장의 오늘 흐름을 살펴보다 보면 정말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반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시장은 좀 이무학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그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제가 자기 전까지 미국 증시는 괜찮았거든요. 네. 방송 끝나고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도 장중 내내 좋았고, 아침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이제 오전장이죠. 잘 상승을 하다가 이 또 연준의 이 노인네들이 또 나와서 매파적인 발언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참 그렇습니다. 연준에서 작년에 시장을 망가뜨린 것도 이제 파월의 갑작스러운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시작됐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증시가 끌려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을 구성하는 우리 한국은행도 한국은행 총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10명의 의원들의 의견을 다수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처럼 연준에서도 의원들의 이제 좀 입김이 센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준 의사들의 이제 발언들, 샌프란시스코 이제 연방준비은행장이죠, 그죠? 여기에 이 델리 총재가 터미널 레이트 금리에 대해서 5% 이상 아마 미국은 인상할 것이야.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런 거죠. 아는데 왜 자꾸 잔소리하는 거야? 그죠? 내가 뭐 충분히 이미 훈계를 받았고 또 체벌을 받았는데 증시도 많이 빠져 있는데 이제 그만할 때 됐지 않았어? 짜증스러운 흐름이죠. 그죠? 그러한 좀 잔소리적인 금리 발언 때문에 그건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하는데 저는 잔소리라고 들립니다. 새로 있었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겹게 들었던 얘기가 다시 한번 미국 증시를 내려왔었고 뭐 이유야 그렇다 치지만 왜 그 발언을 한 다음에 윗골이 달고 내려왔으니까 지금 잠깐 화면 보시면 나스닥 지수입니다. 윗꼬리가 쭉 달렸죠? 그죠? 여기서 한번 잘 가다가 장중에 어제 2%까지 올라갔었어요. 잘 가다가 그 시기가 이제 그런 발언들 때문에 주가 밀렸기 때문에 뭐 그거라고 일단 표면적으로 이유는 보지만 저는 그것 때문인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다가 또 경기를 일으킬 특별한 또 모멘텀, 특별한 이슈가 있죠. 예, 이번 주 목요일 또 목요일입니다. 미국의 12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예정이기 때문에 금요일, 금토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요일만 잘 넘기면 됩니다. 우리나라 금통이 뭐 0.25bp 금리를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나라 금리 올린다고 장이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금리는 우리나라 증시가 오히려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모멘텀이 약한 이벤트 약발이 약한 그러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번 주는 목요일 CPI가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 큰 산을 앞두고 지금 올라가도 되나라는 경계 심리죠. 누가 잔소리했다고 빠진 게 아니라 올라가다 보니까 저 산을 한 번에 넘을 수 있을까? 잠깐 쉬어가자. 이런 식의 이러한 흐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미국장도 내일 미국장도 계속 이어지면서 주 중반은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상승을 좀 지키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국내 증시의 흐름이 약간 좀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증시 자체도 어제 미국장을 따라서 윗골에 달고 조금 밀렸습니다. 미국장 따라해서 마음에 안 드나? 미국장보다 강해야 되나? 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총 상위 대형주와 그리고 코스닥 중소형주 아래 갭이 기분 나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장이 뭉개질 때는 대형주, 중소형주, 뭐 테마주 할 것 없이 다 같이 뭉개졌잖아요. 공산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같이 불행한 건 참습니다. 그죠? 다 같이 힘든 거는 견디는데 이 보릿고개를 넘어서 장이 반등을 하는데 대형주만 간다? 그러면 여기서 느끼는 이 상실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 방향성은 굉장히 좀 어려운 흐름을 앞으로도 예견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한 이쯤 되면 내일쯤은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어제 주문했던 내용들, 방송에 주문했던 내용은 뭐냐면 자, 코스피에서 오늘 외국인이 안 사긴 했어요. 그죠? 코스피가 안 사니까, 외국인 안 사니까 상승이 스탑은 됐죠. 그죠? 37포인트, 8포인트, 25포인트, 60포인트. 겁없이 연초부터 뛰어가던 코스피 외국인이 딱 멈추니까 일단 스탑. 멈췄습니다. 근데 코스닥에서 제가 어제 주문했던 거는 800억, 280억 사던 외국인이 오늘 1,000원만 딱 사주면 오늘 딱 좋겠다 했는데 오늘 다시 200억을 팔아버렸습니다. 1,000억을 사도 가야 되는 판에 갈까 말까 한 판에 오히려 아침부터 한 번도 안 샀습니다. 그냥 계속 팔았어요. 650억을 다시 한번 팔아내고 기관은 외국인들 따라쟁입니다. 기관은 외국인 포지션을 벤치마킹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외국인이 600억 팔면 2,000억 팔아버리고요. 그죠? 외국인이 1,000억 사면 2,900억 사버리고요. 그죠? 외국인들의 benchmarking이 우리나라 기관의 실정입니다. 기관 애들은 어차피 방향타를 쥐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를 더 세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이 불을 지피는 요인이 아니라 좀 휘발성을 강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불은 외국인이 지펴줘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지펴주지 않으니까 불길이 없으니까 코스닥은 불 한번 펴보지 못하고 그냥 냉각돼 버리는 이러한 좀 흐름들을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총 상위주들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코스피 시간 쪽에 상위 볼까요?
삼성전자 안 빠졌어요. 그죠? 삼성전자 0.4%, LG 엔솔, 하이닉스, 뭐 탑10, 시총 탑10 카카오까지 종목 중에 거의 5대5, 반은 오르고 반은 떨어졌습니다. 자, 20위까지 볼까요? 자, 20위까지 쭉 볼게요. 기아부터 포스코 케미칼까지. 자, 볼까요? 11위에서 20위까지도 반은 오르고 반은 떨어졌습니다. 자,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코스피 10개는 오르고 10개는 떨어졌어요. 반타작은 했습니다. 그리고 2% 이상 떨어진 종목이 없어요. 반타작하고 2% 떨어진 종목 없다? 오늘 괜찮은 날이다. 코스닥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1위부터 20위 상승한 종목 오늘 천도 0.5% 하나. 1위부터 20위까지 종목 중에 19종목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 오른 것도 꼴랑 0.5%. 오늘 시장의 극명한 온도차를 여러분들 이 시가총액 상위 흐름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발 좀 이 시장의 이러한 그 흐름들, 이 양극화 형상이 빨리 좀 없어지면 국내 증시의 흐름들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고요. 양적인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상승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가 앞으로 3,000포인트, 3,500포인트 간다고 수익 날까요? 여러분들 유동성 랠리, 지수가 랠리를 펼쳤을 때 지수만큼 수익이 나던가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죠? 입맛에 굉장히 좀 잘 맞는 장사가 있고요. 아무리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계릿과 같은 장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릿과 같은 장세는 일단 좀 꽝이다. 그래서 올해 연초의 증시 흐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저는 외국인을 대변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기관을 대표로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호흡을 같이 하러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주 연초 흐름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뭐 핫한 뜨거운 장세는 아니고요. 그 흐름들은 이번 주 후반을 기점으로 중후반 기점으로 해서 아마 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곧 올 것 같아요. 바로 내일이다. 뭐 바로 10시간 뒤다. 이렇게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니니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주식 유경험자로서 여러분들보다 오래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판에 한 20년 정도 있던 사람으로서 한번 때는 한번 올 때쯤이 됐다. 이러한 좀 흐름들. 구체적인 얘기는 또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에서 왜 그러면 그 시기가 올 것인지 대형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가적인 전략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이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미 증시 괜찮은 흐름을 분명히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연준이 또 잘 가던 미 증시의 발목을 잡으면서 미 증시 상승폭 급격히 줄여나갔고요. 또 다우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오늘 조금 흔들흔들 어지러운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중소형주가 최근에 많이 힘든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특징 섹터도 짚어볼 만한 것 같아요. 이무학 전문가님, 요즘 같은 시장에서 특징 섹터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특징 섹터는 큰 놈이 좋은 놈, 작은 네. 놈은 나쁜 놈. 네. 아주 이렇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특징 섹터를 뭐 딱히 정해드리기보다는 좀 뭉퉁거려서 좀 정리만 좀 잠깐만 해드릴게요. 일단 반도체 쪽도 잘 올라오고요. 화학 쪽도 잘 올라오고 뭐 철강까지도 여러 가지 업종군들이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보였고 코스닥 쪽에서는 로봇 테마주들만 삼성전자발 호재로 오늘 윗꼬리가 좀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 정말 진흙탕 같은 코스닥 중소형주 흐름에서 그래도 몇 개 안 피어있는 연꽃처럼 로봇 관련주들이 몇 개만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코스피의 상승 섹터의 흐름들을 제가 이제 좋은 종목 업황보다는 뭐 특징이 없잖아요. 뭐가 딱 좋아서 예를 들어서 작년 8월 달, 9월 달에 잠깐 반등국에 나왔던 태조, 이방원, 뭐 방사는 이래서 좋고 조선은 이래서 좋고 뭐 이러한 업종을 설명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업종 대표주. 1반 반장 나와, 2반 반장 나와. 1반이 공부를 잘하고 2반이 뭐 축구를 잘하고 3반이 미술을 잘하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각 반의 반장들을 모아서 상 한 번 준 거예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 그 안에서 좀 열심히 잘하는 애들을 상을 받았으면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감투순 종목 크다고 해서 시총이 큰 종목 대표주라고 해서 외국인들 수급이 빨아들어가는 흐름들 종목을 산 게 아니라 바이코리아라 그랬죠. 그죠? 시장을 산 겁니다. 시장을 산 거기 때문에
이 업종 전략을 세우기에는 크게 의미는 없다. 의미는 없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이 곧 올 겁니다. 이제 제일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 반장 말고요, 그죠? 제일 축구를 잘하는 아이, 제일 공부를 잘하는 아이. 이렇게 각 업종별, 이 흐름별, 섹터별, 수급별, 대장주들이 곧 시세를 뿜어줄 겁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노란통방에서 계속 이 오전장에 종목들을 브리핑을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대형주들은 이런 거는 좀 괜찮은데 하루짜리 코스, 그리고 단기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상 단기지만 이런 거는 조금 끌고 가야 됩니다.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한테 체계적으로 장중에 설명을 드리니까요. 많이 참고하시고 대형주들 제가 뭐 여기서 간다 안 간다 뭐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가는 이유는 충분한 설명이 되셨을 거라고 보고 종목 상담 또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고민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물론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지켜보면 좋을 만한 특징 섹터까지 임무학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도 주도주로서 움직이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그건 시장 상황에 대응하면서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은 임무학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에서 함께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실시간으로 나도 장중 대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이무학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이어지는 화면 따라해 보시면서 실시간 장중 대응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다시 좀 어지러워진 우리 시장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빠르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에 앞서서 상담을 통해서 접수된 개인정보가 남용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의 동의 없이 별도로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그에 앞서서 02-3153-2611번 또는 2612번 저희 전화 상담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저희 이무학 전문가님께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 전화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 하셨나요? 네. 네, 다행입니다. 자, 어떤 종목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대한민선이고요. 네. 60%고 2,000원이요. 네, 대한전선 60% 비중 좀 많이 실려 있는 상황인데 혹시 좀 예전에 사셨다가 추가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한 번에 60%를 좀 실으셨던. 네. 네, 그렇다면 대한전선에 대한 좀 확신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매수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호방으로 간다 그러길래 네. 괜찮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길래 그냥 따라 샀어요. 네. 그런데 대한전선 보니까요. 지금 최근에 가장 고점이 아마 한 11월 14일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쯤에 매수를 좀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때 한 거 아닌데요. 그러면 그 전부터 좀 갖고 계셨던. 네네네. 네, 오랫동안 좀 마음고생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근데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한전선이 또 안 좋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네.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싶어갖고요. 네, 손절 생각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대한전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저희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앵커님하고 얘기하시는 거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일단
뭐 좋다라고 했더니 또 누가 안 좋다라고 하고 또 누가 좋다라고 도대체 누가 자꾸 한 종목 갖다가 좋다고 안 좋다고 계속 나누는 겁니까? 네. 처음에 그 살 때는 네. 호방그룹으로 가니까 괜찮다고 네. 막 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샀는데 네. 또 지금은 또 그게 또 안 좋다고 네.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마음이 좀 그래서요. 그러니까 혹시 뭐 주가가 좋다라고 하면 올라갈 때는 좋다라고 그러고 내려갈 때 네. 나쁘다고 하는 거면은 이거는 뭐 일단은 크게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흐름은 아닌 거고 주가라는 것은 올라가는 주식이 물론 좋은 주식이고 내려가는 주식이 나한테 나쁜 주식이지만 올라갈 때 좋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내려갈 때 나쁘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너무 등락에 뭐 좋다 나쁘다 얘기를 일단 너무 믿지는 마세요. 그죠? 그렇게 일단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일단 호반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드릴게요. 호반 건설 이제 호반 그룹과 이제 합병 시너지는 제가 봤을 때 5 괜찮아요. 괜찮은 상황이고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뜬금없이 막 텐트 만드는 회사가 바이오 산업하고 막 예를 들면 뭐 일식 파는 집에서 갑자기 짜장면 집을 인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뜬금없는 M&A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계열사가 이제 시너지도 어느 정도는 날 수 있는 공통된 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호반으로 갔다라고 해서 뭐 좋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전혀 시너지가 없는 합병이 있고 이것처럼 좀 말이 되는 합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호반건설과의 합병은 일단 5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주가의 모멘텀은 일단은 이 종목은 그거 아닙니다. 뭐냐면 자 이 종목 주가라는 것은 항상 탄력을 붙을 때 그러니까 막 잔잔한 호수에서는 이 수심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돌을 한번 던져봐야죠. 얼마나 파장이 있는지, 그죠? 그게 주가가 한번 튈 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 종목의 수심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는지, 잔잔한 파도에 돌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이 종목은 그러면 어느 때 파장이 일었죠? 2022년 작년 3월, 1년 전 주가가 상한가를 한번 갔습니다. 이때 뭐가 난리를 치고 올라갔죠? 기억나시나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료 곡물 테마가 가장 크게 떴지만 이 전선하는 업체의 원재료는 뭐예요? 구리잖아요, 그죠? 비철, 구리, 뭐 여러 가지 지금은 뭐 니켈 갈이 많이 떴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원자재들이 뭐 알루미늄부터 시작해갖고 뭐 다 같이 폭등을 하니까 그때 주가가 한번 폭등을 했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비료, 사료주도 다시 다 제자리로 가고 곡물 테마주들, 뭐 소, 돼지, 닭, 육계 업체들 주가 다 제자리 가고 이 종목도 슬그머니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주가가 한번 더 튀어 올라갑니다. 이건 또 왜 갔죠? 최근에 사우디에서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네옴시티는 뭐 전봇대 안 쓸 겁니까? 네옴시티가 아무리 친환경이나 하더라도 뭐 일단 전선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대한전선이 또 한 번 갭 떴다가 또 쓱 사라집니다. 이거는 무슨 종목일까요?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호반과 관련한 시세가 없어요. 호반과 시너지, 한진과의 시너지 얘기가 없습니다. 잠깐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전쟁, 사우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튀었다가 다시 제자리에 가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기업이긴 하나 일단 주가의 상승은 또 한 번의 매도가 있을 때는 반드시 찬스를 살려서 골을 넣으셔야 된다. 찬스가 매번 오는 종목이 아니란 말입니다. 센터링이 자주 미드필더가 훌륭하지 않아요. 센터링이 자주 안 올라옵니다. 왜? 자기가 뛰어난 스트라이커가 아니니까. 한 번의 찬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리 가격이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이 이제 완화, 중국이 2년 6개월 만에 리오프닝이 됐죠, 그죠? 중국 경기 부양책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구리 가격이 모든 소재의 기초잖아요. 구리 가격이 다시 쫙 치고 올라오라고 합니다.
자, 이 종목 구리 가격 상승의 수혜주로는 충분합니다. 그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수 주가가 2,000원이시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상한가 한 방, 그죠? 상한가 한 방 정도는 가줘야 간신히 좀 매수 주가 라인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상한가 한 방은 나올 종목은 아닙니다. 이거 시가총액 이래 보여도 1,500원짜리라고 해서 종목이 작은 종목 아니에요. 이게 시가총액 2조짜리입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게 10만 원짜리 주식이 와 이거 무슨 기업인데 이렇게 좋은 기업이에요? 시가총액 500억짜리도 있어요. 주가가 시가총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보실 때 주가를 보지 마세요. 시총을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 시총이 2조 원이라니까요. 1,500원짜리지만 그래서 이 밸류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싼 기업은 아니다. 고평가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찬스, 단합원을 찬스고 하실 때 살리는 전략.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매수하는 순간 매도할 때의 가격은 잊어버리시라 그랬죠. 그죠? 목표 주가도 손절매가도 매수할가를 잊어야 적당한 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전선 오늘 갖고는 가시되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한번 시세가 붙어줄 때 한 1,800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한번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0원 그래. 그러면은 1,800원이 오면은 그럼 다 팔아요? 다 팔아야죠. 네. 지금 비중도 60%니까 너무 많으시고요. 네. 찬스를 또 한 번 놓치면 네. 월드컵 4년 만에 하잖아요. 네. 이 종목도 이번에 골 못 넣으면 한동안 또 기다릴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갈까요? 그거는 제가 알면 제가 내일 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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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네. 한 번의 찬스가 오기를 좀 기다려 보시면서 그러니까 예, 많이 예. 빠질 것 같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감사합니다. 시간을 좀 보시고 갖고 가 보십시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대한전선 일단 매수가 2,000원의 비중이 60%로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여기서 더 실으시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네옴시티라던가 구리 가격 급등이라던가 분명한 모멘텀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좀 낮은 가격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붙어줄 때를 노려보셔야 할 텐데 일단은 1,800원 목표가로 잡고 가시면서 이때 좀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좀 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전선 첫 번째 고민 상담 진행을 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고민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1,863원입니다. 비중은 20%고요.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오늘 좀 빠졌어요. 6.54% 하락이 나왔고 1,21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고민되는 부분 함께 적어주셨습니다. 재무 상태가 부실해서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기다리면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우리 시청자님 현재 매수가와 또 현재 종가와의 괴리는 조금 있는 편인데 자,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이무학 전문가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대응 방법 한번 제시를 해주시죠. 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일단 이 넷플릭스 혹시 한소희 나오신 마이네임이었나요? 마이네임이죠? 네. 마이네임 재밌게 보셨나 봐요. 저는 사실 아직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여쭤봤는데 한소희 배우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한소희 떠오르네요. 배우는 기억이 나는데 영화 네.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간에 마이네임으로 일단은 말 그대로 조금 제작사로는 그렇게 유명한 회사가 아닌데 배급사로 좀 유명한 회사예요. 네. 근데 마이네임을 제작하면서 야, 이 정도 역량이 있는 회사였어? 라고 시장에 좀 인식을 시켜줬던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근데 일단은 좀 산전수전을 좀 많이 겪었어요.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마이네임 때 그죠? 많이 오르기도 했고 주가 흐름을 보면 좀 종목이 좀 사연이 있어 보이죠, 그죠? 주가가 와 올랐다가 또 밑으로 빠졌다가 또 여기서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었던 이유들. 이 시세 변동성이라는 것은 최근에는 무상증자 있었습니다. 무상증자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1대5 무중, 500% 무중, 한 주를 갖고 있으면 5주를 공짜로 주는 무중. 세상에 그런 공짜가 어디 있어요. 주가는 마이너스 83%로 시작을 합니다. 왜? 한 주가 6주가 됐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83%. 10,000원짜리 한 장이
1,400원짜리 6장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화폐 교환입니다. 무상증자라는 것은 10,000원짜리 5장 더 주는 6만 원이 아니라 10,000원짜리를 6개로 쪼개는 거죠. 그러나 그런 착시 효과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무상증자 물량이 나올 때 다시 제자리로 오는 그러한 좀 패턴들을 종종 많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상한가 장중에 또 급등 바닥에서 치고 올라갔었던 권리락 시세는 일단 무중으로 인한 착시 효과다. 이렇게 결론을 좀 드리고 이 종목의 무상증자 일단 지났어요. 무상증자 물량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무상증자는 얘기는 필요 없고요. 이 종목의 우여곡절은 이제 진짜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 종목이 작년에 이 SL바이오닉스라는 이 기업하고 M&A를 합병을 시도했는데 이게 합병이 가다가 무산됐습니다. 마지막에 M&A는 마지막에 도장 찍기 전까지 모르거든요. M&A가 막판에 무산이 되면서 관련한 이 시세가 기대가 인수합병은 무조건 호재잖아요. 국내를 막론하고 전 세계에 공통된 만인 공통어 주식에서 어디 가도 호재인 이슈는 바로 M&A입니다. 영원한 테마, 그죠? M&A로 주가가 가다가 이제 그게 빠그라지니까 주가가 이제 갈 길을 못 찾고 지금 헤매는 그러한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새로운 주인이 좀 나타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제가 봤을 때는 곧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OTT와 관련한 이 제작사,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지금 몸값이 굉장히 좀 두면 둘수록 좀 올라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좀 OTT 관련주들은 꼭 주가가 올라서 좋은 기업, 아까도 말씀드린 내려서 나쁜 기업, 무증하면 나쁜 기업, 무증 안 하면 좋은 기업, 유증하면 나쁜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무증 이슈는 시간이 좀 약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옥석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본연의 확실한 색깔을 갖고 다시 한번 누가 인수를 떠갈지에 대한 군불대기가 시작이 될 때 다시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상장 폐지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OTT 업황 제가 연초에 좀 많이 보자 그랬죠. 코스닥이 지금 불이 안 지펴져서 저도 OTT 그렇게 보자 그랬는데 저도 약간 좀 민망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 종목도 덩달아서 제가 말하는 최선호주는 아니지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OTT 올해 최선호주는 노란톡방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많이 그렇다고 물타지 마시고 최선호주로 종목을 비중을 좀 많이 실어주고 요거는 그냥 스탠드 관점으로 스탠드하게 그냥 가져가시는 전략만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문자로 보내주신 고민 내용이었습니다. 무중으로 좀 핫했던 종목이긴 한데 이 이슈는 이제 지나간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주인을 찾는 부분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셔라라는 조언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상패 걱정은 좀 내려놓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일단은 홀딩하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서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 섹터의 최선호주로 좀 종목 교체해 보시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은 전화로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코리아 서키트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지금 보니까 16,700원이고요. 네. 좀 80% 넘어요. 80% 넘게 지금 갖고 계신 상황이면 코리아 서키트를 굉장히 좀 신뢰해서 이렇게 많이 좀 비중을 실으신 건가요? 예, 이게 굉장히 실적도 좋고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 매체에서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올 초에 매수해가지고 계속 물타다 보니까 네. 비중이 내려갈 때마다 좀 추가 매수를 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예, 처음부터 물탄 건 아니었고 네. 처음에 이제 그냥 이렇게 좀 지켜봤는데 이게 막 주체할 수 없이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2,000원 그때까지 내려가니까 이제 그때 좀 과감하게 물을 많이 탔어요. 네.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하셨던
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비중으로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매수가는 16,700원보다 더 높았다는 말씀이신데. 예, 3만 원대에서 처음에 매수했죠. 아,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지금 일단 기간도 굉장히 오래되셨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어느 올 정도 봄에, 갖고 계셨던 초에. 건가요? 올 초에 봄에 네. 작년 초. 네네네. 2022년 초쯤에 최초로 네네. 매수를 하셨고. 그때는 이제 비중이 적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좀 물을 많이 탔죠. 아유, 그러셨군요. 네, 네. 코리아 서킷 지금 뭐 보유 기간도 길고 비중도 많이 실려 있는 만큼 고민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고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이게 지금 실적도 뭐 작년 올해도 다 좋고 네. 또 뭐 이게 그 주가 그 PER도 굉장히 낮고 네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평가여서 뭐 좋다고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뭐 적자 주식들도 막 상한가 가고 그런데 이 주식은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민이 이게- 굉장히 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단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누구나 다 공감하는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시청률을 이게- 치면 한 30%, 40% 이상 전 국민이 40% 정도는 들어봤을 범직한 스토리를 같이 보셨던 누구나 다 좋다 예. 그랬고 또 누구나 저평가 기업이다. 누구나 다 인지하고 상당히 좀 억울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억울하죠, 그죠? 저평가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주가의 속성이라는 게 그래요. 이 주식의 본질, 그러니까 책에서 배운 내용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주식에서 많이 펼쳐지거든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인터플렉스 모회사죠. PCB, 회로 기판이라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도체 업황이 막 좋아져야 얘네들이 개당 단가가 높아지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신에 PCB 따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판당 들어가는 PCB의 개수, 여기에 따른 단가 이런 게 중요하지. 와, 얘가 더 진짜 잘 만든다. 얘가 잘 만든다. 내가 잘 만드니 줄을 서시오. 이런 업종은 아니에요. 벌도 그냥 고만고만해요. 코리아 서킷, 인터플렉스, 대덕전자, 뭐 심텍 이러한 관련한 기판 회사들이 모두 대동소이합니다. 자, 대동소이하다라는 건 뭐예요?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근데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돼요? 기술력이 없으니까 삼성에서 너 작년에 좀 벌었지. 올해 단가 좀 낮춰야겠다. 아이쿠,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래? 그럼 네 거 안 받아. 네 기술력 뭐 얼마나 잘 만든다. 그럼 쟤한테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수익성이 높아지는 속도보다 감소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올해 1, 2, 3분기 다 적자나게 생겼는데 반도체 지금 감산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고 자기네들도 지금 감산할까 말까 얘기하고 있는데 재고 조정 들어가야 되는데 밴드 업체들 신경 써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작년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내려오는 속도는 빡! 이렇게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실적 볼게요. 실적 보이시면 좋아요. 실적이 뭐 130억, 850억, 1,040억. 정말 서프라이즈한 말도 안 되는 실적 개선폭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액이 5배가 떴나요? 매출액은 그렇게 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수직으로 올라갔죠. 그죠? 그 영업이익률이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부메랑이 돼서 다시 1,000억, 800억, 100억으로 떨어질까 봐 그래요. 백종원 씨의 유행어 있죠. 그죠? 돌아갈까 봐 그래. 돌아갈까 봐. 주가라는 것은 항상 그러한 우려감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까 봐 그래. 돌아갈까 봐. 이렇게 영업이익의 감익폭이 큰 이렇게 감익이 큰 섹터 실적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좋은 종목인 것 맞습니다. 더 억울한 종목 보여드릴까요? 같은 업황 다 똑같습니다. 코리아 서킷, 뭐 차트는 다 비슷하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대덕전자. 그렇게 좋다면서 작년 4월 달에 인터플렉스. 저도 그때 좋다고 외쳤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돌아갈까 봐 그런 겁니다. 같은 업종에서도 혹시 이런 종목을 보시면 좀 객관적인 평가 가능할까요? HMM. 그죠? 이렇게 주가가 3,000원짜리가 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주가는 다시 5만 원에서 지금 반토막이 됐죠. HMM 아시다시피 실적이 뭐 올해 안 좋아져서 빠졌습니까? 9천억, 7조, 8조 영업이익 내는 회사가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올해 적자 날까 봐 그래요. 8조 번 돈 있잖아요. 번 돈이 얘 거잖아요. 주가가 그때 올랐잖아요. 주가는 과거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가는 미래만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의 이유는 일단 충분히 제가 이해를 드렸을 것으로 저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설명을 좀 드렸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 저는 시장 자체의 중소형주들은 아직 올라간 게 없다라고 보거든요. 대형주만 올라갔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 올라가면 얘는 한 20%는 그래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술적 반등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 반등만 노려보자고요. 매수 주가는 얼마시라고 그러셨죠, 아까? 16,700원. 아우, 그래도 열심히 물탄 보람이 있으시네요. 그렇게 높진 않으시네요. 그러면 그럼 이걸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글쎄요. 16,070원이시면 700원이요. 16,700원. 16,700원. 자, 잃은 거 일단 잃었다. 제가 봤을 때 제 주식 경험상 꼭 매수 주가 기다리다가 안타깝게 놓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꼭 16,700원까지 가지 마시고 뭐 매수 주가 높지 않아도 다행인 건 하지만 한 15,000원 후반대, 15,500원에서 16,000원 사이대로 좀 목표 주가를 좀 낮춰서, 왜냐하면 이 종목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 반등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시장아, 나 좀 올려줘. 나 너무 쉬웠어.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조금 그 정도로 한번 설정해보죠. 15,500원, 16,000원 사이로. 선생님, 그런데 이 회사가 네. 올해도 굉장히 이렇게 또 증설을 해가지고 네. 실적이 작년보다 더 좋아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주가가 조금 더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지금 1년 동안 그 얘기 듣고 계속 주가 빠지신 거잖아요. 비전이 없나요, 그러면? 비전이 없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 업황이 비전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주가라는 게 이 계속적으로 이 리포트를 보고 좋다라는 얘기만 듣고 가다가는 주가가 내가 원치 않는 장기 투자로 가고 괜히 비중만 높아지는, 말 그대로 이 종목 목표 주가대로 해서 매수 주가에 16,000원, 700원에 겨우겨우 엑시트 했다고 칩시다. 1시간, 1년 동안의 기회비용은요. 주가라는 것은 시간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위험 자산이라는 것은 시간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뚫고 삼성전자를 앞서고 다른 PCB보다 너무 좋은 그런 회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반등을 이용해서 파도를 이용해서 한번 빠져나오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 상담까지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자, 저희 이모학 전문가님께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상담뿐만이 아니라 내일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관심주까지도 오늘 역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자, 그 종목 과연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종목 시간 관계상 바로 가보겠습니다. 웹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좀 틀어볼게요. 일단은 웹툰 쪽으로 왜 보냐면 로봇 관련주가 일단 오늘 윗꼬리가 많이 달렸어요. 네. 오늘 대장주인 레임 로보틱스도 음봉 마감을 했고요. 다른 종목들이 아침에 쫙 치고 가다가 아무리 봐도 지수가 안 따라와 주니까 오늘 아닌가벼 하면서 다 그냥 다 내려가 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유일무이 지금 코스닥에서 혼자 갔었던 테마 종목들이 일단 로봇 주였는데, 자, 업종이라는 건 그래요. 순환매가 계속 돕니다. 예를 들어서 차 좋을 때는 태조 이방원처럼 조선주가 갔다가 방산주가 갔다가 2차 전지가 갔다가 이렇게 계속 360을 올라가는 주식이 있어요. 쉴 때 다른 종목이 이렇게 이어달리기 형식으로 강세장에서는 종목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시장이 코스닥이 안 좋아서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지금 많이 달렸잖아요. 쉬어야 되는데 지금 혼자 달리다 보니까 힘이 빠졌잖아. 많이 달리기도 했고 많이도 올랐으니까 바톤을 이어받을 섹터가 어디냐. 저는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자, 다음 어느 섹터가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릴 것이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웹툰 쪽이나 미디어, 콘텐츠, 엔터 이런 쪽들이 좀 만만하다.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만만하다. 그런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다 괜찮습니다만 미스터 블루 오늘 무상증자 물량이 나왔습니다. 무상증자 물량이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1대5 정도는 아니고요. 1대3 정도 300% 무증을 해서 이 종목도 주가 상한가도 가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무증 파티는 끝났죠. 무상증자 권리락 때부터 무상증자 물량이 나오는 날까지 약 한 달 정도 있는데 요 기간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입니다. 막 밑도 끝도 없이 올랐다가 밑도 끝도 없이 내렸다가 막 치고 빠졌다 상한가 갔다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 한 달이 무상증자 물량이 나오면 파티 끝. 그리고 이제 방향을 찾는 거예요. 진짜 갈롬인지 아니면 다시 영원히 엎어질 종목인지 파티가 끝나서 다른 파티장으로 갈 종목인지 아니면 파티 끝나고 집으로 갈 종목인지 그죠? 이 종목은 다른 파티장으로 갈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시세를 좀 보더라도 무상증자 올라갈 구간에서 보통은 무상증자 상장을 한 일주일 정도 앞두면 미리 한 2주 전부터 미리 쳐박아서 그냥 횡보하거든요. 그죠? 이 종목은 보면 이렇게 끝까지 대롱대롱 위에서 신고가를 쳤던 무증 종목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무증은 끝까지. 무증 상장 불과 일주일 전까지, 5거래일 전까지만 해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끝까지 매달려 있었다. 위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뭔가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관련주들 흐름도 좋아요. DNC 미디어 오늘 뭐 조정은 충분히 좋습니다. 웹툰주들 내일 많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DNC 미디어 뭐 괜찮지요, 그죠? DNC 미디어 바닥에서 좀 먼저 올랐습니다. 지금은 로봇 테마가 우선이었지만 12월 달에는 이러한 웹툰 종목이 먼저 치고 올라갔었어요, 그죠? DNC 미디어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키다리 스튜디오, 뭐 대원 미디어 종목 별로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무상증자 이벤트까지 무사히 마친 미스터 블루가 대장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긴 하지만 로봇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로봇이 또 달리면 뭐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섹터 종목들 미리 찾아보시는 측면에서 웹툰, OTT, 콘텐츠, 미디어, 엔터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관심주까지 들어봤습니다. 미스터 블루 가지고 와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종목 상담을 통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내일장 관심주로 제시해 주신 미스터 블루까지 우리가 시장 흐름을 이기려고 애쓰기보다는 시장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식으로 좀 이용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시장 흐름을 무작정 이겨보겠다라는 어떤 패기보다는 시장이 지금 흘러가는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흐름을 이용할 것이냐, 이 파도를 어떻게 타볼 것이냐, 이 부분들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샵 008-2번으로 이무학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의 파도에 함께 올라타셔서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 이용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또 관심주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이무학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의도 당부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3부까지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